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자, 오늘은 증자에 대해서 주식을 이제 하다 보면 증자, 어떤 종목이 증자를 발표해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런 뉴스를 자주 듣게 되는데 본인이 보유하는 종목이나 다른 종목, 증자, IR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증자 발표 후에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어떻게 나누면 되는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될 지식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종목 예시를 들면서 증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자에 대해서인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공모증자, 제3자 할당증자, 그리고 주주 할당 증자.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공모증자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불특정 다수 대상, 기존 주주 이외에도 일반인 대상 포함해서 아무나 모집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제3자 할당 증자 같은 경우는 특정 기업 대상, 예를 들면 벤처 캐피탈에 할당 증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자, 주주 할당 증자는 기존 주주 대상.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주주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그런 증자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에서 라이트 오퍼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경우 기존 주주의 무상으로 증자를 하면서 서로 이익. 기존 주주의 이제 무상으로 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는 무료로 주식을 획득함과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서로 윈윈 관계를 또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증자 방식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증자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주가 하락 요소. 왜냐면은 증자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기업이 만주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주 추가로 증자 실시 해서 자금을 모으면은 전체는 2만주로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만주일 때 예를 들어 주가가 1000엔이면은 2만주면은 기본적으로 한 주 가치는 500엔으로 떨어지겠죠. 왜냐면 만주였을 때 이제 1000엔이었는데 그게 2배로 주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희석화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만큼 한 주당 가치가 반대로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증자가 발표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네호와도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2018년도에 이제 주시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 증자 발표가 어떻게 됐냐? 2018년도에 증자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12월 5일에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발표 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때쯤인데 이때 이 음봉 보이시죠? 이때가 이제 증자 발표 후 이제 하락하는 이제 그런 요소인데 이때 이제 증자 발표 후에 아무래도 주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비관의 의견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크게 하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자가 발표되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10개 중 8개, 9개 종목은 증자가 발표되면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는 이제 방금 언급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한 주당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론이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받지만은 주주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하지만 뭐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증자라는 게 하나의 또 유효한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반대로 증자가 발표됐는데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인지, 이건 이제 아주 옛날 얘기인데, 이때가 증자 발표 후 많이 올랐던 케이스로 자주 언급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 NEC, 일본 전기라는 종목이 있는데, 2009년도 11월 6일에 증자 발표가 됐어요. 그때가 대략 이제 차트로 보면은 이때쯤인데, 너무 이제 긴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특정을 정확히 못 해드리는데, 이때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왜 증자가 발표됐는데 주가가 상승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증자가 발표됐는데 주가가 상승?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파산 직전인 기업의 경우 증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음. 두 번째는 성장 계획이 확실하면 오히려 오르는 요소로. 하나는 이제 파산 직전인 기업의 경우, 그런 기업의 경우는 이미 주가가 하락할 대로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은 이제 기대감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아주 안 좋아서 아무리 이제 앞으로 뭐 설비 투자를 하거나 선행 투자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쭉 빠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만약에 이럴 때 증자가 발표되면은 아무래도 이 재무 상태가 호전되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는, 그러니까 이런 증자를 발표하더라도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누가 투자를 해줬다 그러면 재무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오히려 재무 상태를 개선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성장 계획이 확실하면, 성장 계획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중장기 계획,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없지만은 돈만 조달받을 수 있으면 확실히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면은 오히려 증자 발표 후에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주가 자체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락 요소로 작용을 하지만은 그거 이상으로 성장 계획성이 확실하면은 그거를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으면 오히려 오르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기본적으로 증자가 발표되면 80~90%는 이제 하락한다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 언급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증자를 발표할 것 같은 회사는 대충 이렇게 감이 옵니다. 왜냐면은 그 회사 이제 현금 보유 상태,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그리고 현재 재무 상태, 이런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증자를 발행 안 하면 위험할 것 같다,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증자를 많이 발표하면서 이렇게 IR을 발표하는데, 예를 들면 바이오 같은 거, 바이오는 주로 증자를 많이 발표. 왜냐면은 임상시험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주가 기본적으로 적자 기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만 버티고 임상이 통과하면은 이제 시중에서 약을 팔면서 수익이 흑자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증자를 보통 발표하는데, 이런 식으로 바이오가 특히 증자를 많이 발표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언급드리지만 바이오는 좀 리스크 요소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항상 언급드리는데, 주로 이제 업종 중에서 바이오가 가장 증자를 많이 하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증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오늘 어떤 뜻인지, 그러니까 증자라는 거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랑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